안녕하세요. 라이언 퀸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은 사회주의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 나라들 봐봐. 다 망했잖아. 다 폭망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그걸 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북유럽을 봐, 북유럽을. 얼마나 잘 살고 행복지수 높고 얼마나 좋은 나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말문이 막히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주창하는 나라들의 견본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동하고 북유럽에 다녀왔던 것일까요? 또한 북유럽은 출산 전후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도 아주 잘 돼 있는 바로 페미니스트들의 복지 천국인 나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북유럽의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페미니즘이 발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거의 상위권, 출산율도 높다고 사회주의자들 또한 페미들은 감격해하고 이 나라들을 동경해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북유럽 사회주의 골수팬을 한번 볼까요? 아주 문재인 대통령과 죽이 잘 맞으실 분인데요. 바로 버니 샌더슨 씨입니다. 이분은 사회주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일 때 허니문으로 자신의 부인과 소비에트 연방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주의자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나라들을 그런 사회주의를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한 사회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북유럽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주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진선미 장관도 버니 샌더슨 씨도 이렇게 추앙하고 감격해하는 북유럽 사회주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북유럽 사회주의의 진실 첫 번째입니다. 북유럽은 복지 천국이 아닙니다. 북유럽 나라들은요, 빵 하나에서 스웨터 하나까지 아주 부가가치세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기본금이 유럽 안에서도 높기로 유명합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유럽 평균의 값보다 식료품 값이 이 북유럽 나라들이 훨씬 비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유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세금에 높은 복지. 라는 그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인구의 20%가 복지병에 걸려서 놀고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잖아. 무상교육에다가 무상의료보험 좋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정작 내가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의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자신의 순번이 너무나도 밀리게 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무상의료보험의 질에 대해서 불만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는 남성 병가 신청률이 무려 41%가 됐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의 높은 교육 수준을 받으신 이분들이 단체로 아프셨던 거죠. 또한 핀란드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핀란드의 경우에도 2019년 무상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을 높게 가진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결국 수상이 수상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생기면서 그렇게 복지천국의 민낯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여주게 되었죠. 스웨덴의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난민들을 계속 퍼주기식의 정책을 하다가 결국 스웨덴 여성들이 들어온 난민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되고 그 희생양이 점점 어린 여자아이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스웨덴의 난민 퍼주기 정책은 수용 숫자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사태입니다. 북유럽이 복지 천국이라고요.
개인이 번 돈을 국가가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번 개인보다 쓰는 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지천국의 실체가 아닐까요? 마치 스웨덴이 난민 퍼주기 정책을 결정을 하고 난민들에게 무리하게 퍼주기식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웨덴 국민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북유럽 사회주의 진실 두 번째입니다. 무리한 사회복지 정책은 북유럽의 경제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룬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은 한때 미국 다음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 80년도에 무리하게 세금을 올리고 민주 복지 제도를 올리게 됨으로써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요, 같은 기간에 미국의 세금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률은 치솟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05년 이래로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보다 5년이 더 많은 기간인데요.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이 스웨덴은 비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많은 부를 스웨덴 나라는 축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많은 부를 바탕으로 1970, 80년대에 민주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경제학자가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함으로써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 민주화 정책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군나르와 함께 북유럽 패미들은 북유럽의 낮은 출산율을 거론하면서 이제 여성 우대 정책을 해줘서 출산율을 늘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여성 우대 정책을 당연시하고 무리하게 확충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북유럽은 1990년도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북유럽의 경제가 폭망하게 된 것이죠. 한때 이러한 무리한 민주 복지 제도는 한 개인에게 100% 이상의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사회 민주 복지 제도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 부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 요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그러한 우픈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민간인들만 죽어나게 된 것입니다. 40년간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는 멈추게 되고 세계 경제 순위는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북유럽이 사회민주 복지 정책을 써서 이렇게 발전했다고요? 아닙니다. 사회민주 복지 정책 잘못 썼다가 나라 폭망할 뻔했습니다. 북유럽 복지천국 사회주의 진실 세 번째입니다. 북유럽은 시장 경제의 나라들입니다. 북유럽은 세계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물론 사회민주당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정부가 나라의 생산의 수단을 총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유럽의 나라들은 정부 생산 총괄과 배분의 정부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들입니다. 1970, 80년도에 무리한 복지 정책을 펼쳤던 북유럽의 나라들은 점점 세금 거두는 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죠? 만약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계속 꾸준히 이 세금 퍼센티지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죠. 1970년도 이후에 복지국가로 전향한 북유럽 국가들, 기업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종업원 펀드를 만들게 해서 노조가 기업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구조는 세계적인 북유럽의 대표적인 회사인 아이키아, 테트라팩, H&M을 그 나라들에서 떠나게 하게 되었죠. 또한 한때 북유럽의 나라들은 살인적인 법인세율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국가에게 내는 세금이 아주 높았죠.
하지만 1990년도 이후에 스웨덴은 법인세 법을 바꾸어서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제는 법인세율이 바로 미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누군가 내 공을 가져가 버린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열심히 만들어도 누군가 이 컴퓨터를 만들었던 공을 다 가져가고 이윤을 다 가져간다면 그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와서 야, 네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야. 그거 다 내놔. 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그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스웨덴의 살인적인 법인세는 기업의 한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꼴이 되었죠. 그렇게 민간 부분에서는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스웨덴은 국영화였던 앱솔루트 바디카 같은 회사를 민영화로 돌리게 되고 철도 같은 회사도 다 민영화로 돌리게 됩니다. 또한 국가 연금 제도까지도 이제 사립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 시장 경제 구조로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경제 순위도 시장 경제로 돌리고 나서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웨덴의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네요. 이 북유럽 나라들의 경제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 경제 자유 인덱스를 보시면요. 여기서 노르웨이는 26위, 덴마크는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 정책을 줄이고 있는데요. 덴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제5위로 사유재산 제도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시장 경제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북유럽은 물론 아직도 세금이 높지만 뼈아픈 경제 추락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사회민주복지 제도에 NO! 라고 말함으로써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왜 사회공산주의자들은 북유럽이 사회주의의 이상향이고 사회주의를 해서 이렇게 잘 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포장해서 펑펑 쓰면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약속을 하고 자기가 더 집권하고 싶은 집권의 야욕을 지금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북유럽을 사회주의라고 지칭하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기업을 공기업화하면서 경제를 폭망시킨 또한 지금은 가난한 독재 국가가 된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그 누구처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축적해 놓은 부가 없는 한국은 북유럽의 민주복지 사회제도를 섣불리 따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북유럽은 사회주의를 버림으로써 사회주의의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남 하는 거 보고 높은 나무에 섣불리 올라갔다 떨어지면 두개골 깨진다.